안녕하세요. 안전강사 오현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단하게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응급처치 중에서도 간단한 사항들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절단, 치아유실, 또 코피와 관련된 것들. 먼저 절단부터 볼게요. 우리 손가락이 절단됐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지혈해야 되죠. 꽉 눌러줘야 되고 심장보다 높게 해줘야 되고 이제 잘려나온 부분을 병원에 가져가서 봉합을 해야 될 텐데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좋아졌어요.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봉합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유리병에 담아서. 좋습니다. 또 지퍼백 좋습니다. 우유 나왔어요. 식염수도 나왔습니다. 또 있을까요? 이렇게 붙여서 가요? 붙여질까요? 아플 텐데. 어떤 분은 또 입에 넣어서 간다, 뭐. 아마도 혼돈이 있었을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다 배우셨습니다. 절단됐을 때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깨끗한 거즈로 감싼다. 두 번째, 그걸 비닐봉지에 넣는다. 그리고 그것을 얼음이 아니라 얼음물이 있는 용기에 담는다. 그러면 왜 그 옛날에는 그랬냐?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병원이 많지도 않았고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괴사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대한 시원하게 하게 되면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교육을 자주 받지 않다 보니까 얼음에 뭐 넣는다, 우유에 넣는다, 식염수에 넣는다. 일단 얼음에 직접 닿게 되면 잘려나온 부분에 단면이 닿게 되면 신경이 괴사될 수 있습니다. 붙일 수가 없죠.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가장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고기를 사다가 맑은 국물이 있는 고깃국을 해 드시려면 이 고기를 사다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핏물을 어떻게 빼내나요? 액체에 담그는 순간 피가 다 빠져나오는 삼투압 현상은 알고 계셨네요. 우유, 식염수 담그자마자 피가 다 빠져나가고 있겠죠. 어떤 분은 또 알코올에 다 죽어버릴 텐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은 지금 세 가지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거즈, 그 다음에 비닐봉지, 얼음이 있는 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 잊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아무 이물질이 닿지 않게 밀봉한다. 지퍼백이든 유리병이든 아무 이물질이 닿지 않게 밀봉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다급해요. 피가 막 낭자하고 절단된 무유 끔찍하게 생각되고 놀랬죠. 그래서 이 순서가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밀봉한다. 그러면 왜 우유와 식염수가 생각난지는 압니다. 치아 유실, 이가 빠지거나 부러졌을 때 제일 좋은 거 식염수에 담아서 병원까지 간다. 두 번째는 우유에 넣어서 병원까지 간다. 세 번째는 입에 넣어서 병원까지 가는 방법이 있으나 권장하진 않습니다. 울고 있는 애한테 이거 입에 넣어 삼킬 수가 있죠. 아빠한테 넣으라 했더니 아빠 담배 펴. 엄마한테 넣으라 했더니 엄마도 소환될 때 가끔 담배 한 대씩 피는 분도 있어요. 이왕이면 우유, 식염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바닥에 떨어져서 피하고 엉켜 있을 때 잘 보셔서 평소에 드러나 있는 부분만 짚어서 뿅 하고 넣어야 돼요. 만약 잇몸 속에 숨어있던 치근 부위를 짚게 되면 치근이 손상돼서 또 재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절단된 부위나 또는 치아 부분도 요즘에 의료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깜쪽같이 붙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초동 대처가 안 돼서
다 손상시켜서 가져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치아 유실일 때 주의하실 점은 치근 부분을 짚지 않는다. 그리고 우유에 또는 식염수에 뿅 넣어서 병원까지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해 가실 거예요. 코피 나면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뒤로 젖혔어요. 휴지로 빙빙 말고 그랬죠. 자, 이게 뒤로 젖히면 어떻게 돼요? 피가 꼴딱꼴딱 넘어가죠. 이렇게 삼키게 되는데 이게 만약 폐로 들어가면 폐렴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혈을 해야지. 지혈을 하기 위해서 얼음팩을 콧등에 대거나 콧등을 꽉 눌러주는 거. 이거는 직접 압박하는 거예요. 요 안쪽 어딘가에 혈관이 터졌을 테니까 아까 우리 그전 시간에 상처 처치할 때 배웠던 직접 압박을 하는 거예요. 혈관 부분, 터졌던 부분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압박점은 어디 있을까요? 인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꾹 누르고 눌러주고 피가 멎을 때까지. 직접 압박과 혈관 압박을 통해서 휴지로 빙빙빙빙빙 감으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지금 막아두 분이 있지만 지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휴지는 우리 형광물질이 있잖아요. 혈관이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갖다 대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꼴딱꼴딱 삼키게 되고. 그러니까 지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아서 지혈되는 건 아니니까 지혈을 하셔야 되고 휴지로 막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푹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병원 가서 끄집어내고. 그래서 막는 거 하지 않도록 합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눈에. 네. 눈에 아우 가서 힘들어요. 그럴 때 물을 이용해서 또는 식염수를 이용해서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뭔가 들어갔어. 그러면 오른쪽을 빨리 갖다 대서 이렇게 흘리게 되면 얘가 흘러나오면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간 쪽이 아래로 가게 해서 이렇게 흘러나가게. 예, 혼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곤란합니다.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 다음에 거즈 같은 걸 이용해서 빼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위쪽 부분 안쪽에 붙어 있으면 거즈로 또 하기 곤란할 수 있어요.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면봉 같은 걸 이용해서 딱 대고 뒤집으면 원활하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제거하면 되는데 일단은 조심하셔야 돼요. 눈은 자극이 심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뭐더라? 찔린 물체입니다. 뭔가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확 빼버리면 지금 이 물체가 출혈을 막아주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움직여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뭔가 박혀있다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주변을 동동동동 매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물론 가시 같은 거 있으면 빼야지. 빼야 되지만 뭔가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빼면 안 돼요. 걔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벌에 쏘였어요. 보통 이 벌에 쏘였을 때 저도 벌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3방 쏘이면 상당히 위험해지는데요. 벌에 쏘이게 되면 과민 반응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 두드러기도 생기고요. 발작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벌에 쏘였을 때 침이 박혀 있을 텐데 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핀셋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핀셋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뭐 써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혼동되시더라고요. 원리를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딱 침이 박혀 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요. 그 끝부분에 동랑이 있어요. 동랑 동그랗게. 얘를 손으로 만약에 제거하려고 동랑을 딱 잡게 되면 눌려지게 돼서 독이 주입되죠. 스포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독을 짜내주는 식이 되죠. 그래서 이 동랑을 잡지 말고 대롱 부분만 잡아라 해서 핀셋을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우리 책에는 그냥 핀셋으로 제거한다라고만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핀셋으로 동랑을 짜주게 되죠.
그러니까 또 이제는 핀셋을 쓰지 마라. 무엇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랑을 닫지 않아야 돼. 그래서 대롱 부분만 잡고 뺄 수 있는 방법. 핀셋을 사용할 때 동랑을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플라스틱 카드로 제거한다. 혹은 긁는다. 플라스틱 카드로 왜 긁어요? 긁는 게 아니라 박혀 있을 테니까 동랑을 안 건드리고 빼려면 반대쪽을 눌러서 밀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핵심은 동랑이었어요. 동랑을 건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냉찜질을 이제 해주게 될 텐데 냉찜질과 온찜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쩔 때 냉찜질을 쓰고 어쩔 때 온찜질을 쓰면 좋을까요? 우리 약국에서 파스 사보셨죠? 네, 쿨파스가 있고 핫파스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어쩔 때 쿨, 어쩔 때 핫. 구분해 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정답 나왔어요, 벌써. 보통 이 정답 잘 안 나오는데. 배우신 분이신데. 자, 보통 우리 다치게 되면 부어오르죠. 부어오르는 얘기는 내부 출혈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원하게 해줘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시원하게 되면 통증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다쳤을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붓기가 가라앉았다 하게 되면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육안으로 볼 때 붓기가 다 사라진 것 같아 해서 따뜻하게 해줬더니 저 속에서 뭔가 아직도 시끈시끈해. 그럼 속에 아직 부어있는 거지. 시원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쿨. 근데 만성 근육통 이런 건 붓기가 없죠.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뜨끈뜨끈하면 좋으신 줄 알고 뜨끈뜨끈한 것만 찾으시는데 그때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붓기가 있다 하면 시원하게, 붓기가 없어졌다 따뜻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해파리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어요. 해파리 우리나라에도 이제 해파리가 이제 많이 이제 올라왔는데 해파리 종류가 2,000여 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독이 있는데 그러니까 치명적인 독이 있는가 하면 또 별거 아닌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린아이들한테는 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그냥 따갑고 말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못 다루게 되면 채찍 맞은 모양 빨간 자국이 2, 3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 5년 전인가요? 무슨 땡땡땡 을땡땡 해수욕장에서 9살짜리 여자아이가 해파리에 쏘였는데 엄마한테 칭얼댄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큰 상처도 아니거든요. 아이 다 커가지고 그거 이것도 못 참고 칭얼거리냐? 그러니까 애가 참다가 결국 의식을 잃었어요.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망했습니다.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 식초를 부어라. 식초가 듣는 종이 있어요. 주로 지구 남반구에 서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식초, 알코올, 또 생수 이런 것들은 촉수, 미세한 촉수가 박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촉수가 박혀서 뽕뽕뽕뽕 독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건데 이걸 녹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채찍 맞은 자국이 그대로 몇 년이 지나가도 문신한 것 같이 이렇게 생기죠.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치료 목적으로 알코올로 닦아버리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화제를 또 주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바닷물을 계속해서 끼얹어 주는 거예요. 바닷물이 계속 흘러나가게 10분 이상 담아두는 게 아니라 바닷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그래서 뭐 우리 PT병 같은 데다가 그 바닷물 담아가지고 밑에 구멍 뚫어서 쭉 갖다 대도 괜찮겠죠.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촉수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바닷물하고 같이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고요. 일부러
촉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언가 가미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더 나중에 흉터로 크게 남을 수 있다. 다만 지켜보셔야 돼요. 과민 반응이 나는지. 어떤 게 과민 반응일까요? 부어오르죠. 발진, 두드러기, 머리, 겨드랑이, 목덜미, 사타구니 이런데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죠.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자극이 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게, 그리고 그 부분이 나중에 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냉찜질을 해준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 자, 과민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어지러움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그리고 마지막엔 의식이 점점점 소실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의식이 저하될 때까지 이게 지켜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과민 증상이다 판단하시고 곧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간다. 야외 활동,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한 가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뱀 중에 코브라는 허리를 들죠. 그러면 이 코브라가 확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물었다. 그러면 주로 어디를 물게 될까요? 허리를 들었으니까. 무릎 위쪽을 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들은 허리를 들 수 없죠? 고개만 들어요. 그러면 물면 어디를 물어요? 발목을 물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야외 활동, 풀숲이라든가 이런 야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독을 주사할 수 있는 해충들은 풀숲에 다 있죠. 위치가 다 발목 위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긴 바지 입어야죠. 발목을 드러내지 않는다. 맨살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 또 몇 해 전에 유행했던 살인 찐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맨살이 드러내니까 그런 건데, 우리 군인들을, 야외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군인들, 군화가 왜 그렇게 높게 돼 있을까요? 발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또 교련 세대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복은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 군화는 준비가 안 되죠.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반이라는 거를 발목에 감아줬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해충들은 주로 위치가 발목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발목을 드러내지 않는다. 보통 보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디 다니실 때, 애들하고 다니실 때 본인부터가 칠부바지, 반바지 입고, 아이들이 부주의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부주의한 거였어요. 가린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또 시원한 재질들 많으니까 긴 소매, 그리고 목덜미 같은 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벌레들, 찐득이들,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다녔던 곳, 이런 곳에는 벌레들이 없죠. 그런 중앙으로만 다닌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제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